안녕하세요. 루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소는 인간이 무도덕하다고 봤는데 요게 종익쌤은 그 성선설로 가르치시고 현돌쌤은 무도덕한 상태로 가르치셔가지고 일단 저는 무도덕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1762년에 사회계약설이랑 불평등 기원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연상태를 어떻게 봤냐면 평화롭고 되게 목가적인 상태라고 봤어요. 왜냐면 타인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를 끼칠 수도 없겠죠. 그러면 공통규칙인 도덕도 없겠고 이게 바로 무도덕 상태죠. 그러면 도덕성이라는 것도 없는 거겠고 타인한테 무관심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영심 막 이런 것도 비교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없겠죠. 근데 자연상태 말기가 되면 사회상태가 되는데 이 사회상태에서는 재산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계급과 예속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제도, 뭐 노예제도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불평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불평등이 법적, 도덕적 평등 상태로 이행한다가 맞는 선지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선지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사슬에 묶여있다. 여기 예속 관련된 선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무제한적 권리를 누리는 건 맞겠죠. 마음이 끌리는데도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러다간 다 죽어 해서 전쟁 상태로 갈지도 몰라. 왜냐하면 사익 추구하기 때문에. 사익 추구한다는 건 자기 이익 추구한다는 거. 이게 바로 특수의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으면서 일반 의지를 형성해요. 이게 루소가 본 요 인간은 이렇게 개별 의지, 요게 다 개별 의지예요. 개별 의지들 이게 다 그러면 합쳐진 게 전체 의지겠죠? 그럼 여기에 막 섞여 있어요. 사익 추구하는 것도 있고 공익 추구하는 일반 의지도 있고. 근데 여기서 공익 추구하는 일반 의지만 쏙 빼가지고 일반 의지를 형성해버린 거예요. 단지 공익만 실현하는. 그래서 선천적인 게 아니겠죠. 그래서 국가 이퀄 도덕적 인격 이퀄 공적 인격 이퀄 정신적 집합적 정치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선지가 각 구성원의 불가분의 한 부분, 불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체의 전 구성원의 지배와 절대 권력, 요게 바로 주권이죠. 요거를 부여합니다. 이 주권에서 만약에 한 사람 아니면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한다. 요거는 한 사람이나 하나의 합의체에 주권이 있다. 요거는 홉스죠. 근데 만약에 모든 시민한테 주권이 있다? 요건 루소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제시문이 우리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자 법을 제정하는 시민이자 법에 복종하는 신민이다. 요런 제시문 나오면 루소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계약을 통해서 모든 권리를 양도해요. 홉스는 그 자기보전권 빼고 다죠. 로크는 자평집처, 자유평등 집행처벌 빼고 다 했죠. 그리고 요 루소는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그래서 신체와 능력은 공동의 것이 맞는 선지고 타인의 조건을 과중하게 만드는데 관심이 없다. 요게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데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단지 공익만 실현하는 일반 의지 형성했는데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게 바로 법이에요. 이 법이라는 거는 사적 인격이 소멸된 상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모든 시민이 입법자. 그래서 루소한테 입법자는 주권자는 똑같아. 그래서 직접 민주제를 선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 일반 의지가 항상 옳고 공익을 지향하고 공명정대라고도 나와요. 근데 이렇게 다 했어. 근데 그러면 집행을 누가 할까? 제가 만약에 사람이 막 1000만 명, 5천만 명 이렇게 있는데 다 막 때릴 수 없잖아요. 범죄자를 하나씩 찾아가서 때릴 수 없잖아. 그래서 집행을 누가 할까 싶어서 집행권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정부한테. 이게 바로 이퀄 대리인이겠죠. 이퀄 군주. 그래서 위임, 대행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집행권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루소는 요렇게가 입법권, 이게 이퀄 주권이라고 했죠. 요게 심장이라고 했고 그거의 파생물인 행정권, 이퀄 집행권은 뇌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입법권이랑 집행권을 동시에 지닐 수 없다. 요게 되게 조금 이상한 선지인 게 국민이 만약에 군주도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집행권을 지닐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할 수 있지만 얘는 그냥 외워주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로쏘한테는 입법권, 집행권 동시에 지닐 수 없다. 그리고 행정권이 행정권이 입법권의 파생물이니까 당연히 입법권이 더 우월하겠죠. 그리고 입법권은 주권자의 배타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집행권은 입법자, 그러니까 법률 제정자 or 주권자로서의 인민 전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권의 파생물이라는 거 말했고,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게 얘는 양도가 불가능해요. 주권은 양도 불가능. 왜냐하면 얘를 양도한다는 거는 일반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럽니다. 루소는 보통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거 잘 캐치해 주시면 쉽게 제시문 누가 루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행권도 양도 분할 불가하다. 요것도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 정부가 주권을 제한하거나 침탈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퀄 주권을 파괴한 거죠. 그러면 정부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주권을 제한하고 막 침탈했어요. 그러면 주권자가 그 인민에서 군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항이 가능하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요. 이 자연적 자유도 말할 게 있는데 사회 계약으로 잃는 게 있고 얻는 게 있거든요. 잃는 거는 자연적 자유, 아까 온전하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 끌리는 대로 취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리, 여기 있었던 거. 얻을 수 있는 거는 사회적, 시민적 자유. 만약에 뭐 사회 상태에서 뭐 자연적 자유를 줄인다? 이런 거 틀리는 거예요. 근데 다만 상응하는 거는 맞긴 해요. 이게 뭐냐면 이퀄, 똑같다. 개인이 소유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 드디어 재산권 생겼죠. 근데 자연 상태의 재산이 있긴 하다 그랬죠. 근데 온전치 않아. 왜냐면 온전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좀 비교할 수 있는 몇 개 뽑아봤는데, 일단 국가 이전에 소유권이 있는 거. 홉스는 없죠. 로크는 정당한 소유권 있죠. 루소는 있는데 부당한 거야. 요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허영심도 되게 논란이 되는 선지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홉스는 자연적 성향이에요. 허영심이. 왜냐면 성악성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루소는 무관심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안 해. 그래서 허영심이 없다. 그리고 권리양도 아까 예전에 말했던 거. 홉스는 대부분 생명권 빼고 다. 이 생명권 왜 빼냐면 자기 보존권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군주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럼 거기에서 대해서는 그 개인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홉스 그 권력 얘기할 때 모든 권리 양도는 틀린 거거든요. 근데 모든 권력, 권한, 약간 파워 느낌이다. 그러면 모든 파워는 양도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로크는 자평, 집처, 자유평등, 집행, 처번 요거 빼고 다. 그러니까 일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루소는 전부, 완전 전부. 그래서 홉스는 요걸 통해서 하나의 인공인격을 만들잖아요. 루소도 공적 인격을 만들죠. 요거 좀 비슷한 부분이고,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 위반 가능하다는 루소, 로크. 홉스는 안 되죠. 왜냐면 자연법이 존재는 해. 근데 인식을 못하니까 지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뭔가 법의 지배를 받아야 위반이 가능한데 법의 지배를 못 받고 있으니까 위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임명하는 거는 로크는 누구 임명한다 했죠? 입법부를 임명한다 했죠. 시민의 대표, 요거 다수결로. 루소는 지도자, 군주, 그러니까 행정부 요거 임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제 말했었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헷갈렸던 건데, 집행권이랑 처벌권이랑 행정권은 그냥 다 비슷한 걸로 퉁치고 저는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권 분립 된다. 아니죠. 이권 분립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권력이 있다. 그리고 저항권은 개인적, 아까 말했던 그 자기보전권 침해했을 때, 투옥했을 때 그게 개인적이 홉스.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로크, 루소. 왜냐면 정부 갈아엎을 수 있으니까. 이 집단적이 정치적이라는 말이랑 똑같이 쓰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이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일단 양도, 홉스는 양도를 할 수가 없죠. 애초에 가진 사람이 있어야 양도를 하든 말든 하는데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가 안 돼. 근데 그리고 분할도 안 된다 그랬죠. 절대 권력. 근데 대표는 군주 그 자신에 의해서는 대표가 되거든요. 근데 타인에 의해서는 대표가 안 돼요. 근데 요 타인의 대해가 되게 많이 나오는 선지라서 요거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로크는 주권 양도 가능하죠. 왜냐면 입법부한테 일시적으로 양도하잖아요. 그리고 분할도 이권 분할 바로 해버렸죠. 그리고 타인에 의해 대표 될 수 있죠. 이 사람 다 돼. 루소는 사회계약설의 결과로 탄생한 거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양도가 안 됩니다. 분할도 안 되죠. 아까 분할하는 거는 일반 의지 자체 부정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대표도 타인에 의해서 대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주권자 자신에 의해서는 대표가 돼요. 이 주권자 자신이라는 거는 홉스도 맞는 선지겠죠. 왜냐하면 홉스한테 주권자는 군주니까. 로크한테 주권자는 시민. 얘도 시민. 왜냐하면 국민주권론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그리고 주권을 이 주권자랑 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살짝 다른 개념이거든요. 주권자는 이걸 그냥 영원히 소유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 비문학에서 소유, 점유, 지문 살짝 떠올려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 주권자랑 다르게 주권을 보유하는 사람은 잠깐 가지고 있는 잠깐 점유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홉스한테 주권자랑 주권 보유하는 사람은 그 군주잖아요. 군주밖에 없어. 그냥 원앤올리 군주밖에 없어. 근데 그 로크한테는 주권자는 시민인데 주권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입법부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군주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루소는 여기도 원앤올리 시민만. 왜냐면 집행권은 군주한테 있잖아요. 하는데 집행권은 주권이 아니죠. 주권의 파생물이니까. 로소가 한 말 중에서 그 주권이랑 주권의 파생물을 혼동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준수해야 할 아무런 규범이 없다는 홉스는 맞죠. 왜냐면 자연법이 존재를 하는데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켜야 될 법은 없다. 근데 로크랑 루소는 자연법이 존재를 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공통의 법률이 없다는 거랑 공통의 재판관이 없다는 거. 그래서 공통의 법률이 없으니까 그냥 지 멋대로 자연법을 막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의 재판관이 없으니까 집행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를 만들게 된다. 네, 여기까지.